요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쪽이에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주식을 조금씩 매집을 해야 돼요. 한번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불 설치하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밑에 환전을 누르시고요. 썸머타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50만원이 남죠. 그럼 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의 첫걸음을 내딛어 볼게요. 참고로 이 친구는 우디라는 친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식, 환전, 세금 이런 게 너무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씩 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 않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밥숟갈 떠먹여 드리듯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미국 주식이 엄청 안 좋다던데? 맞아. 요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추진력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미국 대형 기술주나 AI가 너무 고평가되었다면서 주식들이 조정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쪽이에요. 특히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의 경제 정책들이 안정화되면 시장은 다시 안정성을 찾으면서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다시 안정화되면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처럼 시장이 공포장일 때,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주식을 조금씩 매집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좋다 하고 광기에 어려가지고 계속 오를 때, 그럴 때 같이 올라타버리면 확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가 조금씩 떨어졌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아주 조금씩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매집해 나가다 보면 훗날 성공적인 투자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나은가? 왜 다들 그러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주식 투자의 제1원칙, 국장은 피해라. 이런 드립들이 넘쳐나는데 사실 그만큼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또 최근에는 코스피가 좀 반등하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낀다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왜 미국 주식을 양도세를 22%나 내면서까지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부분엔 정답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만의 장점이 있고,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공부해 나가고 싶은 입장에서 한번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강대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즐비하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에 비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먼트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계 공용어는 뭘까요? 영어죠. 그리고 세계 기축통화도 달러거든요. 경제 흐름 또한 미국의 정책이나 경제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기업 문화인데요.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CEO가 은퇴할 때 2세, 3세한테 경영 세습을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삼성, LG, 현대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경영을 더 잘할 수만 있다면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수장을 맡기는 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세, 3세한테 경영을 맡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된 전문 경영인이 와서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주주 환원에 좀 더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도 삼성전자처럼 배당금을 주고 있지만 배당금이 국내 주식보다 좀 더 세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나 그런 펀드나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입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도발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유연하게 잘 대처해 왔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끝으로 미국 주식은 달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5년 전에 비해서 22%나 줄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기축통화 달러는 전 세계에서 인정된 안전자산이고요. 물론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자산이 더 줄 수 있지만 환율이 올라갈 경우 자산이 더 크게 증식될 수 있고, 또 저도 공부해야지만 달러 해지를 이용해서 자산의 그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거든요. 결국 원화에 비해서 달러가 좀 더 안정성인 측면이나 자산 투자인 측면에서 더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는 앞서 말한 이런 점들을 다 통틀어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랑 같이 미국 주식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은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밥숟갈 다 떠먹여 줄게.
제가 지금부터 미국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움증권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키움증권을 썼기 때문에 키움증권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영웅문에서 샵과 영웅문에서 글로벌 중 뭘 써야 돼? 그 부분은요, 영웅문 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전용으로 나온 앱이고요. 영웅문 S 샵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보안성이 업그레이드돼서 안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최신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영웅문 글로벌 S를 사용했는데 영웅문 S 샵을 한번 써볼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영웅문 S 샵으로 시작해볼까요? 준비됐지? 가자! 자, 먼저 어플 설치하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스마트폰에서 삼성폰이시면 앱스토어 들어가시고, 아이폰이면 구글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주세요. 영웅문 S샵을 눌러주시고 다운을 받아주세요. 저는 다운을 받았으니까 바로 열게요. 화면에서 이제 로그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간편한 계좌 개설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 계좌, 계좌 개설하기, 확인. 다 전체 확인 눌러주시고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그 정보들 다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름, 주민번호, 통신사 하시고 공동인증서로 이제 명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이 금방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고요. 마지막에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잘 챙기세요. 자, 이번에는 돈 환전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살려면은 달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환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해외 주식이란 카테고리를 누르시고 계좌를 누르시면 본인의 계좌가 위에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55449 누구 이게 저의 계좌인 거예요. 여기다가 본인이 쓰고 있는 그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를 시키세요. 원화를. 저는 신한은행에서 그러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제 계좌로 5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려면 메뉴 들어가셔서 해외 주식, 계좌, 그 다음에 예수금 누르시고요. 비밀번호 치시고 조회 누르면 돈이 5만원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환율을 봐야겠죠? 메뉴 돌아가셔가지고 환율 조회라고 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환율이 나오거든요. 지금 기점으로 1458원, 1459원.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환율일 때 그 시간대에 환전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바로 해볼게요. 지금 밑에 환전을 누르시고요. 환전할 금액 5만원. 그러면 34.26달러로 환전이 되는 거죠. 적용 환율은 1459.3달러로 환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34달러가 생긴 거예요. 참고로 이 환율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환전 수수료 우대가 가능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밤이나 새벽에 환전하려면 더 비싸요. 그러니까 환전하시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홈으로 가셔가지고 자, 해외 주식 채택 들어가시고 주문 들어가시고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거 헷갈리지 마시고 엔비디아를 정확히 누르시고 엔비디아 밑에 NVDA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상품을 사실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낮에 촬영을 해가지고 호가창이 계속 안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그 거래하는 시간이 있는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낮부터 오후까지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밤에 하거든요. 이게 썸머타임이랑 썸머타임이 아닌 때가 있는데, 썸머타임 같은 경우에는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이때는 밤 10시 반부터 이길 오전 5시까지가 거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썸머타임이 아닌 기간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3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이길 새벽 6시까지 거래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3월 7일 썸머타임 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밤 11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거래할 수 있어요. 그 화면 보시면 밤 12시 정도 됐다 생각하고 호가창이 막 움직이면 그 지정가를 여기다가 원하는 금액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111 수량 한 주 매수 주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왔을 때 저절로 사지고, 이 가격이 안 오면 계속 안 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미체결 여기 가시면 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체결이 되면 체결이 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사줬으면 잔고를 통해서 내 주식이 지금 수익이 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때마다 세금이 0.25%가 붙거든요. 10만원짜리 주식을 사면 250원 정도가 매수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국 SEC 수수료가 아주 조금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양도세. 우리가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양도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250만 원이 난 수익을 팔았어요. 그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수익이 300만 원이 났어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죠. 그럼 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에 22%니까 11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그리고 여기서 양도세는 손익통상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했을 때 수익이 1000만 원이 났고 손절해가지고 손해가 750만 원이 났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이랑 마이너스 750만 원 합치면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또 25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야 되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수익을 매도하고 마이너스 500만 원 된 걸 매도해가지고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총 합산이 플러스 50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봐주기로 했으니까 500만 원 빼기 250만 원 해서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22%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손익통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리밸런싱 할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이럴 때 수익 낸 거를 매도하고 마이너스 난 거를 손절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짱구 돌리면 자기 자산을 좀 컨트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손익통상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수익이 나서 그냥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내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서 양도세 22%를 내야 되면 이거는 그 해에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월 달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랑 양도소득세 내는 건 그 다음에 5월 달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초보인 제가 왕초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 이제부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시장이 많이 어둡고 힘들지만 이럴 때 또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차근차근 늘려가 보자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좋았으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